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트리키고요. 이제 오늘 3D 맥스 코스 7주차인가요? 7주차. 어느새 7주차가 됐네요. 다다음 주면 이제 끝나네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 자, 보시면 이제 저번 시간까지 이제 뭐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잡는 방법하고 이제 라이팅 이제 알려드렸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라이팅 작업한 거 안 올리시네요. 확인을 했는데 안 올리셔서 어떠한 피드백을 드릴 수도 없었고 그냥 뭐 지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오늘 이제 7주차 이제 파티클 플로우를 할 건데요. 이제 아마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의 대부분이 이제 가장 원하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펙트를 만들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이제 3D 맥스 안에서 이제 쓸 때 이제 파티클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툴 파티클 플로우고요. 이 파티클 플로우를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파티클을 뿌림으로써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오브젝트 같은 걸 이제 인스턴트 해가지고 그냥 먼지 같은 걸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툴과 연동을 해서 특히 뭐 퓨미라던가 아니면 뭐 레이파이어라던가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해서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고요. 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소스로도 사용을 해서 뭐 폭파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클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펙트를 하시면은 이제 조금 꼭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전에 지금 강의를 드렸던 뭐 모델링이라던가 뭐 텍스처링 같은 것도 이제 이펙트에도 활용이 가능하고 물론 이제 라이팅도 가능합니다. 라이팅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광원이 필요할 때는 라이팅을 넣어서 이펙트를 제작하는 데도 사용이 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파티클 이펙트를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파티클 플로우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조금 집중적으로 이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플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파티클 플로우 안에서 이제 뭐 다른 기타 뭐 포스 같은 것들 이제 중력이라던가 바람이라던가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하면 이제 그래비티랑 이제 윈드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티클 플로우든 어떤 것도 이제 제작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8주차에서 이제 제작을 이제 하게 될 거니까는 일단 파티클 플로우에 오늘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다는 걸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클 플로우도 사실 뭐 기능이 이것저것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자주 사용했던 것들 자주 이제 세팅하는 방법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주로 그쪽 부분에서 강의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티클 플로우는 이제 여기에서 딱히 뭐 크레이트 파넬에서도 이제 뽑을 수는 있는데 이제 파티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파티클 전용 뷰가 하나 있어요. 이제 파티클 뷰가 하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6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파티클 뷰가 켜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6번을 눌러도 파티클 뷰가 안 열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6번을 눌러도 파티클 뷰가 열리지 않습니다. 파티클 뷰를 여실 때는 반드시 여기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클릭을 해 두신 상태에서 6번을 여시면 돼요. 이제 6번을 하면 이제 파티클 뷰가 열리고요.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크레이트 파넬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파티클 시스템스라고 있습니다. 파티클 시스템스를 누르면은 여기 PEF 소스라고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신 후에 이렇게 드래그로 파티클을 이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모디파이어로 가신 다음에 여기 파티클 뷰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방금 만들어진 파티클에 이제 뭐 이 파티클에 대한
정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세팅되어 있는 것들, 예, 표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티클은 여기에서 전부 이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밑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벌스라든가 뭐 이니티어 스테이트라든가 뭐 블러윈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파티클 이펙트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제가 지금 있는 것들 중에 아마 없으신 것들이 없는 것들이 꽤 많을 거예요. 특히 뭐 퓨움 FX라든가 아니면 크라카투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한 이제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을 때 파티클 플로우랑 연동이 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라서 없는 게 이제 당연한 거니까 나는 왜 없지? 라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삭제를 해 주시고, 자, 뭐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여기 키보드 숏컷 오버라이드 토글을 키신 상태에서 그냥 6번을 누르신 후에 이제 파티클 뷰를 여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일단 여시고, 자, 그러면 이제 파티클을 하나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스탠다드 플로우입니다. 자, 스탠다드 플로우를 하나 열어볼게요. 그 상태에서 뷰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 십자가 모양으로 하나가 나와 있죠. 이 십자가 모양이 이제 하나의 파티클이고요. 이거는 이제 PF 소스 001,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서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신 후에 보시면은 이 파티클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뭐 여러가지 정보들이 나오진 않아요. 저런 여러가지 정보를 보시기 위해서는 여기 사각형과 여기 밑에 있는 아이콘들 있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옆에 이렇게 부수적인 파라미터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보이면은, 이제 만져보시면 알겠는데, 이제 로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 부분을 지금 로고라고 하거든요. 로고 사이즈를 크거나 작게 하시면서 뭐 이제 보시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제 크기를 늘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이콘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렉탱글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사각형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박스와 서클과 스피어 이제 총 4가지의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박스를 선택하시면 말 그대로 이렇게 박스형 타입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D로 이제 동그란 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구를 생성하게 됩니다. 뭐 이 타입에 따라서 밑에서 이제 크기를 설정하는 것들이 각각 바뀌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렉탱글 같은 경우에는 랭스 와이드라고 해가지고 좌우에 이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폭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높이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의 이제 지름을 만지실 수가 있고, 이제 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름 이제 구의 크기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파티클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파티클이 어디 쪽에서 제일 먼저 생성이 되는지 이거 결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크기도 파티클 이펙트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항상 사이즈에 맞게끔 이제 이펙트를 제작을 이제 파티클 사이즈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밑에 보시면 뭐 로고라든가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하게 렉탱글로 이제 기본적으로 렉탱글로 되어 있으니까 세팅을 해주고요. 보시면 뭐 로고하고 아이콘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이제 로고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아이콘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라는 거고요. 뭐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전부 안 보이게끔 하고 파티클만 나올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퀀티티 멀티플라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셀렉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파티클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조금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라서, 단순히 뭐 파티클만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벤트라는 것을 이제 하나로 아예 선택을 할 것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뭐 시스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 어마운트, 이게 어퍼 리미트인데, 파티클을 총 뭐 한 개를 이렇게 뷰포트에
파티클을 방출하는 이제 한계 수를 얼마만큼 정할 건지를 여기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인테그레이션 스텝스 뷰포트 프레임 랜덤 하프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을 뭐 프레임 단위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하프 프레임으로 계산을 해서 움직임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건지를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보통 여기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파티클 뷰에서 많이 만지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에 이제 스크립트를 적용시킬 때 사용을 하는데요. 거의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때에 따라서, 근데 저는 딱히 지금까지는 별로 사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파티클 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뷰 안은 참 뭐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많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벌스, 포지션, 스피드, 로테이션, 쉐이프, 그리고 디스플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파티클 세팅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파티클이 하나만 보이는데요. 이걸 타임바를 한 프레임씩 가면 이렇게 파티클이 방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30프레임을 지나면은 파티클 방출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적용이 되는 거냐면요, 위에 벌스 001, 0에서 30, 그리고 200이라는 이제 표시가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미트 스타트 0, 이미트 스타트 30, 어마운트 200, 토탈 200, 그리고 서브프레임 샘플링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미터 스타트, 즉 이미터의 방출을 몇 프레임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미터 스톱 30은 그 파티클 방출을 몇 프레임에서 멈출 것인가 라는 설정을 여기에서 적용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티클 방출을 약 10프레임에서부터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에 10을 입력을 하시고 이렇게 프레임 바를 쭉 앞으로 넘기시면은 딱 10프레임이 됐을 때 파티클이 처음으로 방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0프레임부터 여기에 지금 스탑이 30이기 때문에 30프레임까지 방출이 되었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티클을 자유자재로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멈출 것인지를 본인이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또 에미터 스탑을 지금 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60까지 나는 방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60을 입력을 하시고요. 0에서부터 쭉 가시다 보면은 60프레임부터 파티클 방출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금 10프레임에서 30프레임, 그리고 10프레임에서 60프레임에 보시면은 각 프레임당 방출 파티클 수가 조금 줄어든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어마운트 2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레이트 6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마운트는 200개의 파티클을 10에서 60프레임 사이, 즉 한 50프레임에 이제 200의 파티클을 방출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10이라는 프레임 이제 어마운트를 입력을 하면은 약 10프레임부터 시작을 해서 60프레임까지 약 그 10개의 파티클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레이트가 뭐냐면은, 레이트 같은 경우는 한 프레임당 몇의 파티클을 방출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레이트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이얼로그로 체크를 해주시면 레이트로 바뀌는데요. 똑같이 여기를 10으로 입력을 하고요. 이제 10에서 60까지 보시면은 아까 전보다는 파티클이 확실하게 방출이 많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파티클이 딱 10개가 아니잖아요. 좀 알기 쉽게 어마운트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으로 바꾸고, 지금 현재 60이니까 이걸 딱 30으로 다시 바꾸고, 자, 보시면은 이제 내려오는 파티클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파티클이 나왔는데 여기는 어마운트가 10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발생되는 파티클이 5개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다라는 그것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퀀티티 멀티플라이어 뷰포트 50 렌더 100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기 위쪽 PEF 소스 001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옆에 또 설정하는 값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5개밖에 파티클이 방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퀀티티 멀티플라이어라고 있는데 현재 뷰포트에는 50으로 되어 있는데 옆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뷰포트에서는 파티클을 절반 수준으로만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00으로 설정을 해두시면은 여기 있는 벌스 값이 그대로 100% 뷰포트에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0으로 바뀌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다 나오게 됐죠? 셋, 여섯, 아홉, 10개, 11개 나온 것 같은데. 셋, 셋, 10개. 딱 10개 나왔죠. 이게 언제 사용이 되냐면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파티클을 사용하는 건 이렇게 10단위, 2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 만 단위를 사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좀 이제 컴퓨터 이제 스펙이 좀 딸리는 것들은 뷰포트를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버벅거림이 심할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렌더, 이제 뷰포트 같은 경우를 이제 100%에서 한 10% 정도로 떨궈서 작업을 하시고 렌더하기 직전에 딱 100이라는 수치를 입력해서 파티클 모양을 확인한 후에 렌더링을 이제 던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파티클이 너무 많아서 뷰포트가 돌리기가 힘들다고 하실 때는 굳이 벌스에서 수치를 조절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뷰포트 여기 있는 100%를 약 한 10% 혹은 5%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작업의 좀 효율성을 이제 높일 때 사용이 되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렌더라는 거에 이제 100%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수치를 50으로 줘버리면 렌더 할 때도 똑같이 50%의 파티클만 이제 렌더링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렌더에서는 그대로 100을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제 100%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100%인데 이거를 만약에 200%로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거를 200%로 올렸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50%로 했을 경우에 보다는 거의 한 2배로 뻥튀기가 돼서 파티클이 나오겠죠. 자, 그럼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3개 아주 다량의 파티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뷰포트 혹은 렌더에서 이렇게 100 혹은 200으로 뻥튀기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벌스 값은 그대로 두면서 뷰포트 혹은 렌더에서 파티클 뻥튀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건 설명이 들었고, 자, 그러면은 여기 추가로 설명이 됐으니까 여기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파티클 어마운트 같은 게 어퍼 리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뷰포트에서 이제 리미트를 건다고 했었잖아요. 뷰포트에 보여주는 거. 자, 그러면은 그 말이 진짜인지 여기 1만 입력을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파티클 하나만 나오죠. 뷰포트에서 이제 파티클을 이제 장면씬이 너무 무겁다거나 파티클이 너무 무거울 때는 여기에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만 이렇게 1 혹은 10 이 정도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전체적인 파티클 모양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일 아니면은 이걸 그렇게 제어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시나 파티클이 10,000 혹은 100,000 정도 단위로 입력을 해서 방출했을 때 파티클이 조금 뭔가 파티클이 중간에 나는 분명히 0에서부터 100프레임까지 파티클을 방출을 시켰는데 갑자기 0에서 50프레임까지만 파티클이 방출되고 파티클이 더 이상 방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 리미트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 이상 파티클이 방출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미트를 그냥 최대한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은 한계 없이 그냥 파티클이 그대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처 방안으로 하나니까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테그레이션 스텝 같은 경우에는 파티클을
이제 계산을 이제 파티클 방출을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걸 프레임 단위로 계산을 할 건지 아니면 렌더처럼 하프 프레임 단위로 계산을 할 건지를 이제 결정하는 건데요. 프레임 단위로 하면은 이제 프레임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빨라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 파티클 플로우 자체도 약간 시뮬레이션계라서 이 계산하는 이제 정확도 자체는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파티클이 좀 이레귤러처럼 이렇게 툭툭 튀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 프레임을 뭐 하프 프레임이라든가 혹은 뭐 4분의 1 프레임이라든가 8분의 1 프레임으로 낮춰주신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은 아주 이제 정확한 이제 파티클이 계산이 가능을 하고요. 렌더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1틱, 2틱, 4틱, 8틱이 이제 추가로 되어 있어서 아주 세밀하게 렌더링 시에 아주 세밀한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뭐 보통은 뭐 그냥 프레임, 하프 프레임 이 정도로 두고도 이제 충분히 계산이 가능을 하니까요. 뭐 아주 이상하게 계산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기본값으로 설정해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고, 렌더 탭으로 가시면은 뭐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메쉬라든가 뭐 비주얼 뭐 100% 이렇게 있는데, 굳이 여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 딱히 안 건드리셔도 파티클에서 뭐 작업하시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캔슬. 자, 그럼 다시 벌스로 넘어가서, 그리고 이제 어마운트 값을 이제 방금 이렇게 레이트랑 이제 동시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은 어마운트 값이 10으로 계산됐을 때 토탈 10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500으로 바꿨을 때는 마찬가지로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탈 파티클이 얼마만큼 방출되는지 알고 싶으시면은 여기를 토탈을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토탈 7로 되어 있는데, 프레임 단위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프레임당 10의 계산을 해서 프레임을 방출하기 때문에 지금 딱 7개의 파티클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이게 현재 지금 30프레임 이제 FPS가 30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7개밖에 방출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충분히 늘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레이트 값이 400이라고 해서 토탈도 400이라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토탈 값이 이제 레이트와 토탈과 안 맞는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서브 프레임 샘플링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잘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항상 넣어주시면 되고요. 체크를 해제한 상태에서 이제 이펙트를 제작을 하시면은 정확도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체크를 넣으시고 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포지션 아이콘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포지션 아이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위치에서 파티클을 발생을 할 것인가 라는 이제 뜻을 가진 건데요. 이걸 보시면은 뭐 로건 에미터, 뭐 인헤리티 이미터 무브먼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이거를 회전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물 좀 마실게요.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죄송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목이 조금 아프네요. 자, 그러면은 포지션 아이콘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위치를 한번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파티클이 이렇게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포지션 아이콘 위치에서 파티클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실 게 뭐가 있냐면은 밑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화살표 표시는 뭐냐면은 현재 파티클을 방출하는 이제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로테이션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이렇게 쭉 가시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파티클이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방향 혹은 위치에 따라서 이제 파티클 포지션이라든지 로테이션을 움직이셔서 방출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텐데요. 여기 로건 이미터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자,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 해보시면은 스피드 때문에 밑으로 향하긴 하지만은 곧이어 다시 아이콘 쪽으로 붙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현재 포지션 아이콘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스피드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피드 값을 받아서 출발은 하지만 곧이어 다시 아이콘에 붙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끄고요. 이너리티 에미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아주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걸 무브를 시켰을 때 파티클이 이렇게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도 지금 세팅을 이제 하다 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과연 먹히는 기능인지 안 먹히는 기능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면 이렇게 키를 저번 시간에 이제 알았던 대로 제가 애니메이션을 주고 이제 움직여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켜져 있을 때 보시면은 움직이면서 비스듬히 파티클이 방출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비스듬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을, 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따라가야지 정상인데, 근데 이거는 이 기능이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과연 쓸데가 있는 기능인가 라고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의외로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사용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뭐 이 기능은 잘 먹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자, 그러면 다시 위치를 바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륨이라고 있는데, 지금 파티클 방출되는 걸 보시면은 여기 전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로케이션을 뭐 피봇으로 바뀌면은 피봇 위치에서 파티클이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4가 점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엣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엣지 부분에서 파티클이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단 서페이스와 볼륨과 별로 차이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여기 이제 타입에서 지금 렉탱글을 서클이 아니라 스피어로 바꾸게 되면 조금 알기가 쉬워요. 이제 포지션에서 현재 지금 볼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거 스피어가 아니라 이걸 박스로 해야 되겠다. 박스. 자, 보시면은 파티클이 이 안쪽 볼륨 안쪽에서도 전체적으로 파티클이 방출이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여기 포지션에 볼륨을 이제 서페이스로 바꾸게 되면은 면에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면 여기면 이 안쪽에서는 파티클이 방출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지금은 이제 그 방출 방향이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알기 어렵긴 한데, 조금 있다가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distance only total 10인데 뭐 딱히 여기 딱 10개 지정된 부분에서 이렇게 파티클이 방출이 되게 돼서 뭐 일렬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이펙트 제작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요, 뭐 비 같은 것들, 비 같은 것들이나 이제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이걸로 이제 간혹가다 사용을 합니다. 뭐 그 부분에서는 뭐 버텍스도 많이 사용이 되긴 되는데, 이제 그런 이펙트를 사용하실 때 사용이 되고요. 이걸 줄이면은 뭐 점 하나에서 방출 7개의 뭐 랜덤하게 7개 지정된 곳에서 그냥 일렬로 파티클이 방출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 프레임 샘플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거, 이제 올라간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니크네스 시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현재 파티클이 방출되는 건 거의 랜덤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부분인데, 지금 나온 파티클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드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U를 누르시면서 이제 조금 더 자신이 원하는 그 파티클을
이제 파티클 모양을 찾으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두 개의 파티클 플로우를 만들었을 때 시드 자체를 모양 자체를 좀 똑같이 유지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시드가 고유 아이디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 시드 아이디를 그냥 그대로 다른 파티클에 입력을 시키시면은 똑같은 모양 그리고 똑같은 타이밍에 파티클이 나오는 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포지션 끝났고요. 이제 갈 길이 먼데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것은 이제 다음 주 실제 이펙트를 제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거니까요. 오늘은 이제 파티클 플로우 기본으로 이제 기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드 001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스피드를 조절을 하는 거고요. 스피드 조절은 여기서 스피드 지금 현재 300이라는 수치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떨어지는 스피드 속도가 느려지고요.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아주 빨라집니다. 빨라지죠. 간격도 파티클 간격도 넓어지고 쭉 빨리 내려오죠. 자, 300 이제 300으로 맞춰주시고 그럼 밑에 바리에이션은 뭐냐? 그런 이제 바리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0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파티클 값이 속도를 30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바리에이션을 150 정도로 딱 300의 절반 정도의 수치를 입력을 해주면은 약 150에서 300 사이의 스피드를 가지고 파티클이 랜덤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쭉 보시면은 아실 텐데 끝에 영환을 하나씩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구나. 하나는 30, 하나는 150으로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플레이 하면은 이제 속도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뒤쪽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들이라서 그런데 그냥 자, 움직이는 속도를 보시면은 빨리 떨어진 여기 부분은 빨리 떨어지고 안쪽 보시면 늦게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약 30에서 15에서 30 사이의 수치를 가진 이제 속도를 가진 파티클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거 설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스피드와 바리에이션 값이 될 수 있으면은 스피드 값을 넘지 않는 수치로 적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원래 설정된 스피드 이상으로 바리에이션이 가버리면은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파티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설정 자체 특별한 이펙트를 설정을 하신다면 아예 뭐 이렇게 바리에이션 자체를 좀 크게 잡아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펙트를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바리에이션 값은 스피드 값을 넘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피드는 이제 플러스 수치를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마이너스 수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수치를 가지면은 이 화살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어떤 기능이랑 똑같냐면요. 다시 여기 300이라는 수치를 가지면은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데 이거를 리버스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파티클이 솟구치게 됩니다. 이게 리버스를 키지 않은 상태에서 음수의 수치를 넣었을 때 딱 똑같은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리버스를 키실지 아니면 마이너스로 수치를 넣으실지는 이제 본인이 이제 편하신 대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화살표 방향으로 가게 내버려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렉션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얼롱 아이콘 에러라고 있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아이콘 방향으로 파티클을 방출한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아이콘 센터 아웃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기는 좀 불편하니까 타입을 좀 바꾸겠습니다. 타입을 서클로 바꾸고요. 보시면은 자, 파티클이 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형식을 띠게 되고요. 이거는 높이를 가지지 않고 말 그대로 약 X와 Y 방향을 가지고 퍼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뭐 박스라던가 뭐 스피어 같은 이제 볼륨을 가진 것들이 아니라서 이렇게 뭐 Z축 없이 X와 Y축을만 가지고 이제 파티클이 이렇게 방출하게 되고요. 이런 설정 같은 경우는 뭐 쇼크웨이브 이제 퓨음과 연동을 해서 쇼크웨이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충격파 같은 걸 만들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파티클로만. 이제 그럴 때 사용이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 에러 아웃이라고 있는데, 이제 클릭을 하시고 플레이를 하시면은 이것도 딱히 뭐 다른 게 없네요. 근데 이거 나도 거의 사용하지는 않아서. 에러 아웃인데 타입을 좀 볼까요? 이것도 뭐 딱히 설정이 다르진 않네요. 이거 타입을 서클이 아니라 스피어로 잡아야지. 자, 보시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중심으로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X와 Y축을 가진 이런 볼륨 자체들도 X와 Y축을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자, 스피어에서 센터 아웃과 에로우 아웃의 차이점은 바로, 볼륨을 가진 것들은 이 한 가운데 피봇 중심에서 이렇게 360도로 쫙 퍼져나가게 되는데, 아이콘 에로우 아웃 같은 경우에는 Z축은 딱히 가지지 않으면서 그냥 그 상태에서 약 실린더 모양에서 파티클을 방출했을 때의 모양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랜덤 3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XY Z축을 가지면서 랜덤하게 이제 뭐 파티클이 방출해 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그 아이콘 센터 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렉션의 이제 위치가 좀 확실했어요. 이거 좀 제대로 보려면 틱을 라인으로 바꾸면 좀 알기 편한데, 자, 보시면은 마치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퍼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죠. 라인 방향으로 이 라인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스피드에서 랜덤 3D 같은 걸 보시면은 아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움직이고 난리가 아니죠. 발생 자체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Z축은 마찬가지로 Z축은 가지지 않으면서 랜덤하게 X와 Y축으로만 파티클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너리티 프리비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알기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자,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거든요. 자, 애니메이션 이렇게 주면은, 뭐야, 왜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아, 이게 그건가?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파티클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거 소스보다는 오브젝트 쪽으로 아마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거 보여드리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나중에 추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얼로 아이콘 에로우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것도 스피어에서 이제 렉탱글로 바꿔주시고, 이제 스피드 마지막 하나, 여기 디버젠시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현재 지금 밑에 쪽으로만 파티클이 방출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수치를 올리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러니까 현재 지금 90도를 입력을 하면은 이 화살표 방향 중심으로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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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에서 약 한 180 위쪽 이제 딱 그 구를 잘라둔 듯한 이제 반경 각도로 파티클이 이렇게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0으로 됐을 때는 딱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파티클이 아니라 좀 퍼져나가는 듯한 파티클 이펙트를 제작을 하고 싶으실 때는 여기 각도를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각도는 총 180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180도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360도로 마치 구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듯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렉탱글이라서 이제 시작이 이제 면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뭐 굳이 이제 동그란 원에서 시작을 한다면 차라리 9에 이제 타입을 스피어로 바꿔서 이제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한쪽 벽면이 뭐 폭발한다든가 이런 이펙트를 제작하실 때는 이런 사각형의 파티클로도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이 가능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시드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모양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이제
이거는 로테이션인데, 사실 로테이션은 현재 여기에서는 이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요. 파티클이 아닌 이제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설정을 했을 때 이건 잘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밑에 쪽 쉐이프를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구나. 이 디스플레이에서 좀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현재 타입이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오메트리로 바꾸겠습니다. 지오메트리로 바꾸는 순간 이렇게 박스들이 여러가지 생겨나게 됐죠. 이게 바로 여기 쉐이프 큐브 3D라는 곳에서 설정이 되는 건데요. 이거를 뭐 여러가지 모양으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양들은 렌더링 했을 때 그대로 모양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뭐 간단하게 뭐 원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가볍게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은 뭐 직접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등록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오메트리로 됐기 때문에 이제 특히 박스로 되어 있어서 이제 회전 값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로테이션이 어떤 이제 기능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박스 자체가 지금 각도가 각각 다르게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끄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면 되는데, 혹시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 이거 로테이션만 꺼진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앞쪽 부분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회색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박스들이 딱 전부 다 정형화된 각도를 가지면서 이제 방출이 되게 되죠. 자, 이게 제일 처음에 파티클이 시작할 때에 각각의 그 회전값을 설정해 주는 거, 이제 노드가 이 로테이션이라는 노드이고요. 이게 꺼져 있을 때는 전부 다 모든 파티클이 똑같은 그러니까 정형화된 그 각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거를 켜주면은 각각 다른 이제 파티클들이 이제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쉐이프, 이제 큐브가 아니라 뭐 나는 다이아몬드로 받고 싶다라면은 뭐 이렇게 모양을 이것저것 하나씩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스탠다드 플로우의 이제 기본 설명을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 다음에는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해 가면서 잘 쓰는 것들 추가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한 8시 52분이니까요 한 10분 쉬고 제가 이제 다음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